왔는데. 연결돼요? 질문? 질문 없어? 너 진짜 없어? 차승 씨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 근데 저 근데 거기에 잠시만요. 내일 좀 합시다. 이거 진짜로 끝내 좀. 30분 정도만. 오늘은 어차피 더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개수가 하나로 끊으면은 7개인데 여기까지 나가는데 한 20분? 그래서 2개 다 합니다. 네? 15개 다 나갑니다. 한 개 끝나고 저도 해주시면 제가 하려고. 알겠어. 갑시다. 자, 벡터라고 하는 단원인데 어쨌건 간에 표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를 함께 가지고 표현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속도와 속력이야. 속도는 음수, 양수가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뒤로 간다는 뜻이야. 속도가 10이라는 것은 앞으로 간다는 뜻인 거고. 근데 속력은 양수,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 뭐 차를 이제 뭐 부모님 차를 이렇게 탄다거나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뭐 과속 뭐 빼빼 하면서 막 몇 킬로 뭐 주의합니다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 왜냐면은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기가 앞으로 가는 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표현을 해줄 때 얘는 결국은 앞쪽만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애매하다. 속도라고 얘기를 해도 맞긴 하네. 어차피 기준이 잡혀져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벡터에 대한 표현 방식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존재를 하고요. 이걸 각각 시점과 종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됐죠? 그때 만약에 시작점이 A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B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 A에서 B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위쪽에다가 한쪽 화살표를 쓰고 A, B라고 써주고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친구를 가지고서 벡터 AB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봤는데 선분? 이걸 우리는 예전에 반직선이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 아니 비슷했잖아. 반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 두 연결된 선에 대한 길이가 있겠지. 길이를 우리는 뭘로 표현할 거예요? 벡터 AB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벡터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게 다야.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하는 내용이 이게 다야. 시작점이 있었다, 끝점이 있었다. 됐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크기가 1인 벡터의 형태를 우리는 무조건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0벡터는 그냥 제자리 얘기하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저 0벡터가 나중에 좀 쓰임새가 좀 많을 거야.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벡터는 물리에서도 쓰거든. 물리할 때 배웠니 혹시? 잠깐. 나오긴 했어?
배웠어 조금? 뭐요? 근데 그래도 근데 이것만 봐도 직관적으로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딱 보이잖아. 누가 봐도 충분히. 그치? 근데 수학에서의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형태거나 그런 설명이 아니야. 식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어.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벡터는 실제 물체가 이동하는 것들을 방향성을 잡아서 뭐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좀 배웠으면은 평행사변형법 이런 걸 막 해주고 정리를 하는데 수학은 계산이야. 그건 안 했어? 그냥 속도 좀 볼게요. 아 그거만? 아이고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벡터의 형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점과 근데 봐봐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벡터 AB 시점이 A고 종점이 B 벡터 A는 어때? A에서 B로 도착했어 그치? 벡터 B는 점 C에서 출발해서 점 D에 도착했어 맞지? 얘네들을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시작점이 같아 둘이? 그럼 도착 지점이 같아? 근데 하지만 뭐가 같아? 평행이니까 불평행이라고 하면 방향이 같지. 됐어요? 방향이 같잖아. 우리는 벡터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은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에 무조건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럼 봐봐. 벡터 AB랑 누가 같은 거야? 벡터 EB가 같은 거야. 오케이? 벡터 BF랑 누가 같아? 벡터 CE가 같은 거야. 됐어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그러면 이 벡터랑 똑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같은 친구가 있는 반면 반대로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일 수가 있을 거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잘 봐. 그러면은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어. 그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벡터의 상황에서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바뀐 거니까 어떤 벡터가 돼버린 거야? 반대쪽인 벡터 BA가 되어버리는 거야. 됐어요? 즉 벡터는 당연하게 두 문자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당연하지. 시점이랑 종점을 나눴는데 그렇지? 자 이거 버스가 버스도 시작하는 지점이고 종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시점 종점 상관없이 타도 되는 건 아니잖아. 몇 번 왔다고 해서 그냥 타면 반대로 가는데 그렇지? 버스 잘못 타본 적 있니? 진짜?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어. 진짜요? 왜 잘 못하? 잘못한 거는 아니고 뭔가 딱 그 정류장 그 번호가 딱 있고 난 좀 길치는 좀 아니거든. 길치가 좀 매우 아니야. 나는 좀 어느 정도냐면은 타지에 가도 한 번 갔다가 오면은 웬만하면 똑같이 다 가. 딱 그 정도야. 그리고 그냥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똑같은 길만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딱 꺾이고 막 이런 길을 몇 번 가보잖아. 그럼 그 사이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그냥 그 정도거든.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되게. 왜냐면은 운전을 하니까 더 이제 길을 보는 눈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그 학교에서 그거 수업하는 것 때문에 포항 그때 한번 갔었을 때도 다른 강사, 동료 강사들 다른 사람들 좀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첫날 도착을 해가지고 출근을 했을 거 아니야 운전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내비를 안 켜고 가니까 뒤에서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내비 안 켜요? 이러는 거예요. 그 길이 복잡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얘기가 나왔냐? 뭐 얘기가 나왔어? 그렇다고 이제 그 시점 종점이 바뀌면은 다른 버스가 되겠지. 그것처럼 벡터도 같은 느낌이라고. 자 볼게요. 정육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나왔대요. 우리 정육각형 나면 뭐 해야 돼? 정육각형 나면 뭐 해야 돼?
정육각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대각선을 그려서 정삼각형 6개를 만들어 줍니다. 아, 맞네. 뭘 맞아 이씨. 대각선을 그어서 정삼각형 6개를. 그럼 정삼각형이 나오면 내가 뭐 물어볼까? 네. 4분의 루트 3 이제 이걸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 중등 친구 한 명, 3번 친구가 있는데 합천이긴 한데 30점을 맞은 거야. 나랑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왔는데 내가 난 항상 물어보거든. 너 이 점수 맞은 거면 공부를 안 한 거니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안 된 거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하진 않았대. 그냥 수업 학원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성의 쌤인가 거기 다녔는데 지성의 쌤이 씨. 아니 저기 좀 그런가? 저기도 학원이 되게 크니까 우리 저 조그만 학원이 아니라 지금 되게 크더라고. 난 몰랐는데 저기 그만두고 온 애들 중에 제대로 된 애들이 없어. 개빡쳐. 그 다수.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2분의 루트 3 A, 4분의 루트 3 A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외우라고 해줬거든. 근데 오늘 만데 외우는 거야. 성민이 늘려버렸는데. 신기하고. 되게 잘 열심히 하더라. 결론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구해볼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 벡터 P, E, 또 벡터 CF, 또 벡터 그렇지. 또 벡터 EB 그리고 벡터 FC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 수학에서. 왜냐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취약점, 크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EB나 FC나 반대로 가는 DA가 전혀 걔네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자세히 보면 어때? 다른 벡터야. 방향 자체가 다른데 뭘. 됐죠?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는 2번 벡터 AB와 서로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벡터 AB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서로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방향과 크기가 같다. 그럼 뭐가 돼요? 벡터 AB랑 같은 벡터는? 벡터 F O 벡터 ED 벡터 OC가 되겠죠. 설마 FC라고 한 거야? 크기가 다르잖아. 아니면 F이라고 했어. F는 방향이 다르잖아. 됐죠? 2번 끝났고요. 3번 벡터 CD와 이번에는 뭐래? 벡터 CD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래. 벡터 CD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래. 그럼 뭐가 있어요? 벡터 FA, 벡터 EO, 벡터 OB가 되겠죠. 됐죠? 자, 네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OA와 벡터 OB와 벡터 OC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을 때 OA를 벡터 A, OB를 벡터 B, OC를 벡터 C라고 얘기를 했대. 그때 여기서 궁금한 FE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벡터 A라고 하는 녀석과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벡터 A라고 할 수 있겠죠. CD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겠고 DE라고 하는 이쪽으로 하는 벡터도 마이너스 C라고 잡을 수 있겠지. 쉽지? 내용이 어려운 게 별로 없지. 그치? 앞으로도 계속 그래 벡터 라인은. 근데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은 문제에서 달라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걸 왜 쉽다고 느끼냐면은 그림을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이야.
바뀌면 마이너스, 부호를 합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근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질수록 느껴져야 되는 것은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연산을 해줘야지 그림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벡터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 볼게요. 자, 이번엔 벡터의 덧셈입니다. 간단합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주면은 벡터 A 플러스 B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어쨌건 방향과 크기가 있다고,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 물리학적으로 벡터를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 물체를 이쪽으로 벡터 A의 힘으로 미루는 힘과 이쪽의 방향으로 벡터 B의 힘으로 미루는 힘이 두 개가 동시에 물체에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작용이란 말 진짜 오랜만이다. 작용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사변형법을 이용을 해서 이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됐죠? 물리학적인 표현은 벡터에 대한 표현이 이런 방식이야. 됐어요? 물리학적은. 근데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잖아.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는 계산이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벡터 A에 대해서 시점과 종점이 A, B고 이쪽이 C였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니까 벡터 A 플러스 벡터 B를 만들고 싶은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그때 여기서 우리는 벡터 A를 벡터 AB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벡터 B를 벡터 BC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때 얘네들에 대한 합이 나오면은 이 B가 생략되면서 우리 3단노법처럼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면 P이면 R이다처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벡터 AC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우리는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얘네들이 대각선을 움직인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고 수학에서는 연산을 했을 때 가운데가 사라져서 벡터 AC가 된다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둘 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둘 다 사용이 돼줘야 되고. 근데 결국은 학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학문에서 사용하는 소스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게 가장 좋아. 당연히. 어차피 현 시점에서 중고등학교 때나 과학이 좀 더 밑에 있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과학의 부산물일 수도 있거든, 수학이. 어떻게 순수 학문으로 따지니까 좀 더 평가가 높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이렇다는 거. 나는 참고로 나 때는 벡터가 훨씬 더 어려웠었는데 고등학교 때 벡터가 끝난 시점에서 공부가 다 끝났을 때 솔직히 물리에서 나오는 벡터는 사실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다 연관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뭐 따로 얘기할 건 없고 뺄셈도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볼게요. 이제 2번입니다. 자, 뭐 어지러운 듯 보이지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설명. 벡터 OA가 벡터 A로 표현됐고 벡터 OB가 벡터 B로 표현이 됐어요. 잘 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벡터 AB지. 벡터 AB였지. 이 벡터 AB로 갔을 때 얘가 어떻게 튕겨져 갔나만 기억하면 돼. 그 방향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나 어려운 소스는 아니지. 그러면은 그대로 봐봐. 벡터 AB는 우리가 찍어서 어떻게 간다고 튕겨져서 갈 수 있어? 바로 벡터 AB의 형태는 벡터 AO를 찍고 그 다음에 벡터 OB를 갖다고 찢어줄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벡터 AO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벡터 O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쪽은 벡터 OB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야지 시점이 5로 되는 벡터로 모두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 됐어요? 근데 벡터 OA가 뭐야? 그대로 벡터 스몰 a가 되었고 이 친구도 벡터 스몰 b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끝.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2차 곡선이랑 전혀 달라. 다루는 소스 자체가. 그러니까 벡터 AB를 원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연습이 되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수학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 벡터 BC를 뽑아봅시다. BC를 뽑았어. 그럼 뭘로 뽑을 수 있어? 벡터 BO 플러스 벡터 OC로 찢어줄 수 있겠지. 그럼 벡터 BO의 형태는 똑같이 마이너스 벡터 OB 더하기 벡터 OC로 표현이 가능하겠고, 벡터 OB의 형태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고, 이 친구 OC는 벡터 A가 되니까 계산 끝. 한 번 더 이번에는 벡터 CD를 이야기를 하는데, 벡터 CD의 값은 벡터 CO 더하기 벡터 O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CO의 값도 똑같이 벡터 OC인데, 근데 봐봐, 벡터 CO는 그냥 가야지. 왜냐면 그 벡터 CO가 뭐랑 같아? 벡터 OA랑 같잖아. 됐나요? 그림 벡터 CO는 벡터 OA랑 같지. 됐죠? 같은 방식으로 벡터 OD는 벡터 BO와 같겠고,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5B로 바꿀 수 있으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B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곱셈입니다. 이제 그걸 벡터의 실수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벡터의 실수배의 특징은 뭐냐면은 방향이 같은데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방향성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오로지 누구만 건드릴 수 있어? 마이너스만. 됐죠? 부호가 반대로 돼서 시점과 종점을 바꿔주는 것밖에 못한다는 거, 이 정도 얘기가 되겠고, 기본적인 연산 과정들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때 한 가지가 나와요. 자, 평행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 자, 그래서 우리 눈앞에 만약에 평행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두 벡터는 실수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근데 자, 봐봐. 여기서 뭐가 좀 달라지냐면은, 우리는 아까 처음에 실수배는 주어진 벡터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 얘기를 했잖아. 조금, 그치? 그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는 주어진 벡터를 늘리고 줄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를 상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하게 실수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생겨. 그치?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평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뭐라고 했어? 실수배라고 했잖아. 그럼 약간 좀 부조화가 오는 거야. 근데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벡터 형태가 어차피 시점과 종점이 의미하는 것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야. 항상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벡터의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행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잡을 수 있겠지. 됐어요? 포인트는 연결이 됐을 때 반대쪽 지점까지서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평행하다는 거의 개념. 요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도 똑같이 실수배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 근데 이건 아까 평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해지는 거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방향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일치하는 개념과 평행하는 개념은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지. 이 벡터의 세계에서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 내일만 하면 끝난다. 갑시다. 뭐를 원한대요? 벡터 OB를 원한대요. 근데 지금 주어진 벡터 안에 OB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벡터 OB를 좀 끊어서 가지고 가자. 벡터 OB는 어떻게 가는데, O를 시점으로 B를 종점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끊어내면 돼? OA에다가 AB를 합쳐버리면 되겠지. 됐죠? 근데 벡터 OA는 뭐야? 벡터 BC의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뭘로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벡터 B가 되겠지. 그리고 벡터 AB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됐나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벡터 AD라고 하는 대상은 벡터 AD는 이쪽으로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두 번째 있는 벡터 AD는 방향이 벡터 B랑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몇 배만? 2배만.
세 번째 벡터 이번에 BD입니다. BD 좀 특이한 놈이 나왔네. 근데 벡터 BD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가보자. 그럼 벡터 BC에서 벡터 CD를 얹어가면 되겠네. 됐지? 그럼 BC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CD야. 근데 CD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CD라고 하는 녀석은 벡터 CO에다가 벡터 OD를 더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럼 나머지 다 연결해보면은 벡터 BC는 벡터 B가 되겠고 벡터 CO는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겠고 벡터 OD는 그대로 벡터 B가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2 벡터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서 느낌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벡터 B가 얘잖아. 벡터 A가 얘잖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벡터 BD는 뭐야? 대각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봐봐.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리고 두 개면은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하나, 두 개짜리. 하나, 두 개짜리 오고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갔다 온 거지. 표현. 자, 다시 자꾸 식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벡터는 똑같이 벡터 BF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반적인 벡터의 모양으로 건너갔다 옵시다. BA랑 AF를 건너갔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근데 AF를 또다시 한번 정리를 바꿔줘야 될 것 같고 BA에다가 AF는 AO 더하기 OF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벡터 BA는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겠고 AO는 그대로 벡터 B가 되겠고 그대로 OF는 마이너스 벡터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왜? 여기 뭐예요? 연산입니다. 3a 더하기 3x 빼기 4b 플러스 2a는 2x. 그럼 넘어가면은 x. 계산한 거 넘기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4b. 그래도 벡터는 써줘야지. 더해? 안 해도 되겠지.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근데 벡터 쓰는 것만 안 잊으면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라고 했어요. 평행하면 근데 뭐라고 했어? 실수배라고 얘기를 했죠. 평행하면 이게 됐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이 무슨 관계야? 연산이 서로 안 된다고. 동류항이 아니란 얘기야. m 더하기 m 빼기 4가 0이고 2m 빼기 m 빼기 5가 0이라. 그럼 m이 3이고 m이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R에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m의 값이 m 빼기 m이고 n의 값이 m 더하기 1이라. 또한 여기도 연립하면은 m의 값이 1이고 n의 값이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 싸움입니다. 잘 봐요.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벡터 A랑 벡터 B. 즉, 벡터 A랑 벡터 B는 하나로 치환될 수 없고 걔네들은 그냥 들고 가야 된다는 것 뿐이야. 그리고 벡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꾸 그림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연산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P 플러스 Q와 Q 빼기 R 벡터가 어떻대? 서로 평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다? Q 빼기 R 벡터와 이 두 녀석이 뭐다? 실수배, K배를 갖는다. 그럼 P는 분명히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고 할 수 있겠고 Q는 A 빼기 2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QA 빼기 2B가 되겠고 마이너스 R의 값이 MA 플러스 5B라고 할 수 있겠지. 전개 좀 해보면 좌변이 2A 마이너스 B고 우변은 K 곱하기 1 빼기 MA 플러스 3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에 의해서 1 빼기 MKA가 3KB라고 할 수 있겠고 K가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M의 값이 마이너스 5면 되겠죠. 벡터가 달려있다 뿐이지 그냥 똑같지. 그치? 살린 건 저거 하나고 그냥 대입해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연산이 이런 식이 다가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봐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에서의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에 대해서도 벡터들이 발생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벡터들이 뭐를 가지면 돼? 실수배를 가지면 돼. 똑같이. 즉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면 돼? 벡터 AB가 벡터 BC의 실수배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됐죠? 아무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벡터 AB와 벡터 BC가 K배를 갖는다 정도. 근데 잘 봐요. 여기부터 벡터 AB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벡터 AO 더하기 벡터 OB로 쪼갤 수 있는 거 맞지? 이쪽 반대쪽은 K 곱하기 이 녀석을 벡터 BO 더하기 벡터 OC로 찍어줄 수 있겠죠. 근데 벡터 AU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벡터 OA의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걸 볼 수 있겠고 한 번 더 이쪽에서 K 뵀을 때 이 친구도 똑같이 벡터 OB의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봐주면 되겠지. 근데 연산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그치? 연습을 하다 보면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벡터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벡터 AB를 구하면 두 개의 소스에서 여기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다 더하면 돼. BC는 여기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쪽 나오는 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뒤집혀야 되니까. 됐어요? 그 느낌이 좀 연결이 되면서 속도감이 좀 나야 돼. 알겠죠? 지금은 뭐 괜찮지만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더해주면 그럼 뭐가 돼? A 빼기 2B가 되겠고 벡터 여기도 똑같이 BC 쪽은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2A 플러스 M 플러스 1 벡터 B가 되겠죠. 만족하는 K 값이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K가 2분의 1이라서 정리가 됐고 넘어가 주면은 M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벡터가 이제 어떤 건지는 나왔잖아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끊어집니다. 아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저 이러지 않냐. 모든 시점을 이제 어디로 옮겨? 원점으로 옮길게. 됐어요?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서 어떻게 가느냐만 보자는 거야. 어? 그럼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됐어? 어차피 시작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해놨으면은 우리는 종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모든 기점을 다 원점으로 시점을 위치하게 하자는 게 기본 포인트예요. 그때 아까 쌤 얘기했던 거 벡터 AB는 벡터 AO 플러스 OB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OB 빼기 OA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됐죠? 모양을 살펴보면은 벡터 AB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은 결국은 요렇게 왔다 갔다 정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기한 것처럼 벡터 AO 플러스 OB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벡터 OB와 마이너스 벡터 OA로 정리해서 뒤에 종점 먼저 얘기한 다음에 시점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속도감이 빠른 것도 있지만 그래야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나와요? 내분 외분이 또 나옵니다. 공식 안 할게? 네? 공식 안 할게? 똑같이 M 더하기 N 좀 이따 볼게요. 무게중심도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자,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단원이. 자, 가볼게요. 왜? 해야지. 삼각형 OAB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3분 OA를 2대1로 내분을 한대. 됐지?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벡터 OQ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플랜을 짤 거냐는 거야. OQ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선 이을 수 없어요? 당연히 이어서 OQ를 어떻게 나타내는 게 가장 좋을까? 벡터 OP 플러스 벡터 PQ를 하거나 혹은 다른 거 벡터 OB에서 여기다가 벡터 PQ를 추가하면 되겠지. OA로 가면 너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위에 쪽 걸 먼저 가보자. 근데 벡터 OP는 아이고 이걸 안 썼네. 여기도 2대1이라는 거 보이죠? 됐지? 그럼 벡터 OP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벡터 A의 3등분한 것 중에 두 조각이 되겠지. 방향이 똑같은데 크기만 달라졌으니까. 여기까지 됐지? 또한 그럼 벡터 PQ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벡터 PB라고 하는 녀석의 3분의 1배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림 자꾸 눈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이때 벡터 P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잘 봐, 속도. 벡터 PB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벡터 B 빼기 벡터 A야. 이 속도가 나와야 돼. 됐지? 근데 봐봐, 좀 약간 슬로우 모션. 벡터 PO 플러스 OB라고 할 수 있지. 됐죠? 됐죠? 그럼 벡터 PO 플러스 OB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어디 갔어? 그럼 이때 이 녀석을 마이너스 벡터 OP 플러스 아이고 이거 벡터 B에 틀렸네. 어쨌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OB 빼기 OP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연결해서 갈게. 이렇게 나와지겠지? 근데 벡터 OB가 뭐야? 벡터 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벡터 OP는 아까 얘기했던 요 녀석이 되니까 그대로 앞에 뭐가 붙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PB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앞에다가 3분의 1배 그 앞에 이 녀석 더해주는 거까지 이제 연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똑같이 천천히 움직이라는 거야. 하나 바꾸고 됐죠?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 벡터 PB를 어떻게 어쨌건 위치 벡터 싸움으로 바뀔 건데 여기서 위치 벡터 OB 마이너스 OP만 빠르게 나와주면 충분하다는 점. 됐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하나 더. 그때 우리가 벡터에 대한 내분 외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의는 뭐냐면은 여기 벡터 A가 있고 아래쪽에 벡터 B가 있는 위치 벡터가 있을 때 이 안쪽을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벡터를 지금부터 구하자는 거지. 얘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내분이니까 m 더하기 n 주어가 A, B 쪽이 A, B니까 얘네들 거꾸로 똑같아. 됐나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연산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당연히 이게 외우는 건 당연히 있어야 돼. 됐죠? 됐죠? 연산 안 끝낼게 이건. 다시 좀 해봐요. 예제 풀어주는 것들은 마무리까지 좀 지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이번에 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여기를 P라고 얘기를 했대요. 됐죠? 2대1로 내분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무게중심이니까 뭐가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당연히 여기가 1대1이고 여기가 2대1이라는 정보가 나와지겠지. 됐어요? 됐죠? 이때 궁금한 게 벡터 GP를 만들어 달래. 그럼 벡터 GP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제일 편한 방법 일단 벡터 GA 플러스 벡터 AP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속도 빠르게 어떻게 얘기한다고? 뒤쪽에 있는 종점 먼저 A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여기는 어차피 연결돼서 소거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 H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빨라야 된다. 됐지? 그런데 여기서 가보자. 벡터 AP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벡터 AB의 3분의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3분의 2 벡터 A로 정의하면 되겠지. 이번에 그럼 벡터 AG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 M이라고 할게. 그럼 이 녀석은 벡터 AM의 3분의 2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왔어. 자, 앞서 배웠던 벡터에서는 자꾸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걸 식으로 표현을 하자고 한 거잖아, 연산으로서. 근데 여기 단원에 들어오면서 하나가 더 발생을 하는 경우가 딱 삼각형 모양에서 시점이 여기서 출발을 했을 때의 모양이야. 이 안쪽에 있는 바운더리는 우리가 무조건 다 들고 갈 수 있어. 어디든 상관없어. 얘가 어디든. 근데 쌤 저 요만큼을 원하는데요. 그럼 연결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줄이면 되거든. 내분을 이용을 해서. 근데 그 길이 보여야 돼. 원하는 게 어차피 여기는 끝났잖아.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AG 이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럼 일단은 AM까지를 뽑아. 이렇게 된 내분 형태를 잡아서.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AB 쪽이 일단 벡터 A고 AC 쪽이 벡터 B니까 일단 중점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바로 2분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고 할 수 있어. 그럼 그게 뭐야? 얘거야. A야. 그거에 몇 등분? 곱하기 3분의 2등분 해주면 돼. 그럼 일단은 3분의 벡터 A 플러스 B가 됐으니까 정리해주면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 3분의 A 플러스 3분의 B가 들어가서 이제 또 다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왜? 왜? 옆에서 왜?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숫자
하면서 딱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은 막 계속 막 휘적휘적거리면서 다 건드리는 느낌이 나면 정상이에요, 그게. 할게요. 아니 근데 끝나면 55분일 것 같은데. 자, 빨리 볼게요. 볼 걸. 자, 일단 모양이 보이죠? 문제 내용을 잘 봐봐. 자, 일단 문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근데 어차피 각 P점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 PA를 벡터 A, 벡터 PB를 벡터 B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A 더하기 5B 더하기 C는 얘가 뭘로 표현돼 그러면? 잠시만요. 마이너스. 잠시만요. 벡터 C. 마이너스. 벡터 B. 됐죠? 10 빼기 B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종점 먼저 읽어준 다음에 시점 쪽을 빼주면 돼. 어차피 그쪽이 바뀔 거니까. 그럼 연산을 하면은 C 쪽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겠고, 넘어가주면 뭐가 가능해? 이 벡터 A는 이쪽으로 넘길게 마이너스 6 벡터 B가 되면서 A가 마이너스 3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까? 삼각형 ABC가 있는데 P점을 기준으로 벡터 A점 A까지 쏜 거랑 B까지 쏜 벡터가 마이너스 3배. 무슨 말이야? 일직선상 위에 혹은 평행이게 있는데 방향만 반대인 거야. 근데 P가 이쪽이면 어긋나지 않아? 그럼 무슨 뜻이야? P랑 같은 한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방향이 반대면서 A 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쪽에 P를 놓고서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3대 1이면 돼. 그리고 다시 해석해봐. PA와 PB 반대쪽 3배. 됐죠? 그때 궁금한 게 문제에서 APC와 BPC의 넓이의 비를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넓이의 비 몇 대 몇이야? 밑변의 길이 비 똑같이 3대 1이 됩니다. 자,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지금 방금 전 문제는 시점을 갖게 했다가 포인트인 거지 시점을 원점으로 한 내용을 실제로 보여준 건 아니거든. 왜냐면 시점을 막 P, 막 A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위치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놓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거잖아. 그치? 시점을 원점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하면서 방향과 크기를 보여줄 거다? 어차피 시점은 똑같다? 그럼 시점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럼 종점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원점을 시점으로 한다면은 도착지에 좌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어?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크기도 구할 수 있지 않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점의 좌표가 3,4였어. 즉 종점이 3,4였어. 그러면 길이가 몇이야? 5겠지. 그치? 그러니까 거리를 통해서 길이도 구할 수, 크기도 구할 수 있어. 벡터에 3,4라고 하는 방향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종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종점의 좌표만 알려주기 위해 종점의 좌표에다가 이름을 붙였고 그게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분을 이런 식으로 A1, A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크기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같은 것도 내용들이 빨라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4분이면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갑시다. 지금 벡터 A의 성분이 뭐야? 마일 콤마 0이 이제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벡터 A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알려주자는 거야. 2 콤마 마일은 0이잖아. 이렇게 생겼다. 2 콤마 1은 0이잖아. 이렇게 생겼다. 됐어요? 그리고 뭐 해주면 돼? 이 성분 그대로 여기에 계산해주면 돼. 그럼 5배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5 콤마 0이 되는 거야, 성분이. 좀 특이하지? 이제까지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의 이 순서상에다가 절대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는 게 불가했잖아. 근데 이 벡터는 어차피 그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어차피 종점이 마일 콤마 0인 녀석에다가 5배를 했잖아. 그럼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성분만 늘어나는 거야, 5배로. 뭐에 의해서? 여기로 가볼게. 이 C야. 그럼 2 콤마 1이라고 들어갔던 이 성분에 대해서 2배가 된 거라며. 뭐가 2배야? X 좌표도 2배가 된 거고 Y 좌표가 2배가 된 거야. 그래야 닮은 형태처럼 2배가 대각선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이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일 콤마 0이었으니까 마오 콤마 0이겠고 마이너스 여기는 2 콤마 마이였겠고 여기는 이 2배 했으니까 3 콤마 2인 거를 성분을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럼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2 콤마 4가 되는 거야. 아니 뭐야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 그대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7이니까 마3 콤마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 성분 거기 앞에 2배가 있으니까 마6 콤마 8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됐나요? 안 할게. 해? 근데요. 어. 그럼 저 계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면 그럼 마지막에서 계산을 다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짠 성분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5,8이 나와요. 됐지? 이걸 다 계산해서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15,8이 나왔어. 성분이 됐어요? 근데 뭘 구하래? 그 크기를 구하라며. 그럼 마이너스 15,8을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의 크기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1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 한 번에 다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연산 먼저 해도 되지 당연히. 이걸 뭐라고 거야? 10a 마이너스 2b 이거를 당연하지. 자 여기도 그냥 대입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해? 아니요. 이번엔 뭐래요? 벡터 AB랑 벡터 CD가 어떻대? 어때? 써져 있는 용어가 뭐야? 같다고 써져 있잖아. 같다고. 그치? 근데 우리는 벡터 AB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벡터 OB 빼기 벡터 OA였잖아. 근데 벡터 OB의 성분이 뭐야? 1,3이거든. 벡터 OA의 성분이 마일 콤마 2거든. 그걸 뺐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성분이 2 콤마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CD는 어떻게 구해? D점의 좌표를 만약에 EB로 A 콤마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됐죠? 그럼 벡터 CD의 성분은 그럼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A 빼기 2 콤마 B 빼기 6인 걸 볼 수 있겠고 둘이 같다고 세워주면은 3,7이 나오겠죠. 빨라? 35분이네.
평행하면 뭐 하자고 했어요? 평행하면 뭐 하자고 했어? 평행하면 뭐 했어? 아, 동호니까 뭐 같다고 해서 평행이면? K배였죠. 맞죠? 끝났습니다. 미쳤어. 왜 이렇게 무서워?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번에는 세 점 A, B, C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저 벡터가의 합한 크기가 3을 만족하는 도형을 구해달라고 했대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도형의 방정식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결과점 P, X, Y를 적어주죠. 됐죠? 그러면 벡터 PA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요거만 하고 끝낼게. 벡터 PA는 뭐야? 뒤쪽 먼저 빼기로 했으니까 성분이 마오 빼기 X, 1 빼기 Y가 되겠지. 됐니? 됐어요? 그럼 벡터 PB는 똑같이 B쪽에서 빼주니까 마일 빼기 X, 8 빼기 Y가 되겠고, 벡터 PC는 똑같이 3 빼기 X, 3 빼기 Y로 정리가 되겠지. 이 셋을 더했으니까 합한값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성분이 마3 빼기 3x, 12 빼기 3y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성분을 계산이야. 계산이야. 그냥 그대로 얘네들을 더한 거니까 각 성분 x 좌표에 대한 x 성분과 y 성분을 모두 다 더해준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야? 위치 벡터의 성분이 된 거지. 그 위치를. 근데 그게 3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 PA, PB, PC를 더한 다음에 다 절대값을 지었잖아. 절대값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어? 크기였지. 크기였는데 시점이 0,0에서 여기까지의 뭐가? 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루트 마3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3y의 완전 제곱의 계산 결과가 9를 만족을 하면 되겠죠. 왜? 왜? 어이없어? 그럼 정리해주면은 3x 더하기 3의 완전제곱 4y 빼기 2의 완전제곱이 9인데 3을 제곱의 형태로 묶어주게 되면은 9가 앞으로 나오면서 정리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구약분을 해주게 되면 반지름이 1이니까 도형의 넓이는 파이가 됩니다. 나는 기하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기하는 정말 쉬워. 내용 자체가 문제 이런 게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을 잡으면 70-80%가 완성이 돼. 얘도 해가지고 막 쭉쭉쭉 정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평상시에 이렇게 18개, 10몇 개를 다 근데 시간도 평상시보다 반도 안 걸렸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쫄지 마. 벡터는 쫄는 게 아니라 니네가 못 푸는 이유가 연사를 다 해서 계속 고생 오늘 내내 계속 다 길게 써주는 게 목적이었잖아. 많이 썼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렇게 딥하지 않으니까 빨리 끝나는 것 뿐이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